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명입니다. 일요일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시고 힘내십시오. 이준석 힘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모든 언론이 이준석이 드디어 리더십을 상실했다, 힘이 빠졌다, 타겟책이 없다, 사면 초과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요. 저는 거꾸로 봅니다. 결국은 이준석은 살아남을 것이며 이준석의 개혁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성공할 것이다 하는데요. 가장 정권 교체의 장애물이 이준석이가 아니라 윤석열이며 윤석열이는 지금 대위기에 빠졌다 하는 것이 보고TV의 지론입니다. 윤석열이 국힘에 입당하자마자 대분란을 일으킨 것은 패거리 정치, 똥파리 정치 가지고 이준석을 공격하면서 당을 장악하고자 한 데서 그 원인이 있다. 이준석의 잘못이 한두 개라면 윤석열의 잘못은 10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윤석열의 강점이 약점으로 점철된 한 달이었다. 약 한 달이 되죠. 20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윤석열의 강점은 없어지고 윤석열의 약점만 부각된 윤석열의 입당 후였다. 이렇게죠. 그 쓰레기 우파 평론가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의 이준석 이짐의 공격 탄핵 비대위 이 과정은 사실이고, 거기 불을 지피고 이준석을 쫓아내자고 했던 게 TV조선과 조선일보였고, 그죠? 이준석이가 며칠 한 2, 3일 SNS와 그 다음에 방송 출연하고 참자 드디어 갈등 봉합이 들어갔다. 화해 무드로 들어갔다. 휴전 무드로 들어갔다. 공매를 피하자 하는데 개소리다. 그죠? 젊은 정치인은 그런 것을 참을 수가 없고, 또 윤석열 쪽에 공작과 음해와 방해는 계속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거는 권력투쟁이다. 현재 권력 이준석과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준석과 또 미래 세대인 이준석과, 그죠? 그 다음에 현재 권력만 탐욕적으로 바라본 윤석열의 권력투쟁이었고 헤게모니 싸움이었다 하고 제가 초도부터 말씀드렸고, 윤석열 이준석 갈등부터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윤석열은 이준석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은 보수 전체가 망가지며 국힘 전체가 망가지며 정권 교체는 대혼란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윤석열이가 전방위 공작과 음모로 이 대표의 경험 부족과 경험 부족 프레임을 걸었고, 나이 프레임을 걸었고, 학력 프레임을 걸었고, 이것들 덩신이야. 덩신. 이 정도면 학력 콤플렉스 있어요. 미래 콤플렉스 있어요. 얼굴 면상 콤플렉스 있어요. 그 다음에 정책 콤플렉스 있어요. 나이 콤플렉스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무지막 막가파 양언이파같이, 칼만 안 든 양언이파같이 이준석에게 프레임을 씌우고 탄핵을 유도했고 비대위까지 유도했다. 쓰레기 우파 유튜버 쓰레기 평론가 조중동의 특히 조선일보, 조선TV, 조선의 공작으로 이 대표가 힘이 빠지고 리더십이 없어졌고 권위를 잃었으며 식물 대표가 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최대 위기는 윤석열이가 갔고, 윤석열이가 국힘을 망가뜨렸고 국힘의 대선 승리를 멀어지게 만들었고 국민을 혼돈에 빠뜨렸으며 국민을 경악해 한 것이 윤석열과 윤석열 캠프의 1인 플레이였다. 그죠? 일부 수구 꼴통들이나 숫골들이나 사기꾼들이 드디어 이준석 대표를 식물 대표로 만들었으니 득의양양하고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이 되겠구나 하고 자유를 하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으나 민심은 반대로 움직였고 움직일 것이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입니다. 농담 하나 하고 갈게요. 이준석이가 아니 승객을 태워가지고 경선 버스를 출발시키려고 그랬더니 운전대 뽑아가고 낙서하고 의자를 발로 차고 별지랄 발광을 다 하더라. 운전대가 없어졌다. 이준석은 염려하지 말고 운전대를 잡아라. 이준석이는 택시 면허를 가졌죠. 그죠? 요번 휴가 때 일주일 동안 그거 따느라고 낮에는 그 땡볕에서 연수를 받고 아침과 저녁에는 당원들 다독거리고
TK의 당세를 모았다. 이준석 같은 경우는 택시 면허라도 있지. 모범 택시야 그것도. 모범 택시. 택시 면허라도 있지. 윤석열은 운전도 못하지 않는가? 부동실이지 않는가? 부동실로서 운전도 못하고 도리도리 하고 있지 않는가? 응? 그래서 윤석열은 지가 운전을 못하니까 운전들을 빼가지고 우파 평론가 조선일보 또 우파 쓰레기 유튜브에게 줬냔 말이다. 응? 운전도 못하는 놈 시샘을 잃어가지고 뒤에서 말이지 준석이가 택시를 잘 운전하려고 그러고 버스를 잘 운전하려고 그러는데 뒤에 윤석열을 잘 앉혀가지고 편안히 모시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탄 윤석열이라는 놈이 말이지 운전수 이준석의 뒤통수를 때리고 뒤로 발길질을 하면서 때리면서 조패고 운전대나 뺏어간 것이 이게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 윤석열은 나쁜 놈이다. 배드보이다. 배드보이다. 지금 지난주를 보면은 윤석열은 명백한 하락세로 들어갔고 윤석열 지지율은 중도층과 2030의 이탈이 추세적으로 급속히 이탈하고 있고 대부분 그 여론조사가 한 30개 나오면은 30개 중에서 윤석열이가 이재명을 이기는 1위 조사가 한두 개만 나오고 나머지 28개 국에는 윤석열은 압도적으로 이재명한테 지고 있다. 이것이 국민의 민심이고 그죠? 국민의 반란이며 윤석열에 대한 저격이다. 따라서 이번 주 여론조사는 쉽게 말해서 30일, 31일 날 윤석열이가 국힘 당 대선 후보 등록을 하고 한 9월 5, 6일경에 토론회에 들어가기 전에 윤석열의 지지는 폭락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게 고고티보이다. 그래서 이때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결론과 그런 줄거리와 그런 논리를 따지면은 이준석이가 타격받은 게 아니라 윤석열이가 대타격을 받고 윤석열이가 위기로 빠졌다. 근데 이 무지몽매한 정치 초보생과 정치 초보생 또는 뒷골목의 깡패 같은 윤석열은 지가 위기가 아니고 우파 유튜버, 우파 평론가들의 말만 듣고 조선일보의 말만 듣고 내가 이준석을 이겼고 제압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하는 몽상과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하는 게 고고티브의 결론이다. 이제부터 윤석열이가 국힘에 입당했을 적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다. 첫째 가능성은 제1야당 국힘의 상징성과 조직력과 융합하고 장착을 해서 정권교체 대세를 형성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하나는 윤석열이 장외에서 끌어모은 호남과 중도층의 표를 까먹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윤석열은 들어가면서 나 윤석열이 왔다. 야권 지지율이 문재인의 저항한 배포큰 윤석열이 왔다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 이준석을 공격하면서 국힘을 당장하게 들어가고 패거리 똥파리들을 모으면서 제1야당의 상징성까지 없애버리고 제1야당의 조직력을 똥파리들만 모으버려 해가지고 제1야당의 조직력을 허무하게 까먹어버렸다. 따라서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윤석열을 통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고 윤석열을 바라던 국민들이 부동시가 되고 사시가 되어버렸다. 윤석열은 내가 왔으므로 당연히 국힘 의원들이나 국힘 당 조직이나 또는 보수층이 자기를 국힘과 융합할 줄 알고 자기를 지지하고 외연이 확장될 줄 알았는데 천만에 거꾸로 가버렸다. 그건 윤석열 개인 플레이였다.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호남도 달아나버리고 중도층도 달아나버리고 2030도 달아나버렸다. 이게 윤석열의 최고의 무지몽매한 환상과 몽상과 망상의 결과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힘이 해야 할 일은 약한 지지층을 화학적으로 끌어들여서 화학성분을 화학적으로 융화시켜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보니까 윤석열 놈이라는 돌에 들어가가지고 국힘에 어렵게 모았던 중도층과 어렵게 모았던 2030의 화학적 성분을 갖다가 윤석열과 이상한 양념과 조미료를 뿌리고 우파 쓰레기 유튜버들과 우파 평론가 조선일보 등등에 의해서 국힘의 화학적 결합에 노력을 하고 있는 그거마저 싹 없애버리고 이상한 조미료 양념을 퍼뜨려가지고
산산조각을 내버렸다. 그래서 오히려 국힘에서 중도층과 2030은 간신히 이준석을 보고 달라붙고 있는데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싹 빼버리고 있다. 윤석열이 들어와가지고 국힘의 힘의 정권 교체는 그 열망같이 타오르던 여론의 지지를 받아서 열망같이 타오르던 국힘의 정권 교체 지지율이 윤석열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혐오로 바뀌고 윤석열에 대한 혐오증과 염증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염증이 두세 배로 폭증하고 있다. 국힘도 지금 타격을 받을 위기의 순간이다. 국민들은 30대 대표 미래 정치인을 갖다가 뽑은 이유는 압도적 쇄신과 개혁으로 정권 교체의 열망에 불을 지펴가지고 이준석을 갖다가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가 더불어 윤석열이가 굴러 들어와가지고 이준석을 조지면서 국민들의 열망인 압도적인 정권 교체에 아주 찬물을 끼얹어 버렸다. 지금 윤석열한테 붙은 똥파리들과 쓰레기들과 패거리들과 부정치인들과 숙골들은 그냥 요번에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발표되는 그 상임위원장 7개를 가져와야 돼. 대통령이 되면 장관을 내가 해야 돼. 국무총리 한번 해야 돼.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이야 10년 동안 못했으니까 그냥 5년 동안 못해 몸이 건질건질해서 그런 똥파리들이다. 윤석열한테 붙어버렸다. 최재형한테 붙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원희룡이가 요번에 이준석을 조지는데 아주 최일선에서 뛰었으므로 녹취록 공방. 걔는 반드시 윤석열 편에 섰으며 나중에 국무총리는 아마 제안받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고고티브의 합리적인 의심이고, 그래 이것들이 보면은 차기 공천, 차기 지방 공천, 대선에 이기면은 청와대 입각, 장관, 국무총리, 또 지방 공천의 도지사, 또 그 다음에 공천에서 지역구 공천을 갖다가 목매다른 똥파리들이 윤석열에 붙어가지고 그런 똥파리들, 패거리들의 형태를 국민들이 적나라하게 봤으므로 윤석열은 국힘을 해치고 있고 정권 교체의 열망을 갖다가 뭉개버린 게 윤석열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이 말을 하는 것은 윤석열이가 저번 주부터 지지율이 아주 속락을 하고 어떤 때는 급락을 하고 폭락을 하는 과정이 나타났는데 조작이다. 거짓이다. 내 주위에는 윤석열을 갖다가 비판하는 사람이었고 모두 이준석을 욕하고 이준석을 조진다. 그런데 보면은 결국엔 4.15 총선 때도 여론조사와 같이 당시의 미래통합당은 국민들에 의해서 징벌을 당했고 4.7 여론조사도 역시 여론조사와 같이 국힘이 압승을 한 결과가 나왔다. 근데 이 쓰레기 우파 유튜브를 따라다니는 늙은이 추종자들과 이 쓰레기 우파 유튜버, 특히 TV 종편 중에서 TV 조선과 채널 A에 출연한 이 쓰레기 우파 유튜버 같은 이 무식한 놈들은 그런 걸 부정하고 무조건 윤석열로 가면 이길 수가 있다. 이준석만 죽이면 된다.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여론조사라는 것은 추세를 봐야 되고 지형을 봐야 된다고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고고TV 같은 필부도. 그러면은 여론조사로 국민들의 윤석열의 지지를 급속히 빼고 있고 국힘의 지지를 상승 또는 견고히 지지하는 걸 보면은 윤석열이 지금 대위기에 빠져 있는데 이 덩치 큰 놈, 공 같은 놈이 이준석이가 힘을 잃었고 이준석의 리더십을 잃었으므로 내가 드디어 국힘을 장악했고 우리 똥파리들 군단이 드디어 국힘을 장악했으니 내가 대선에 승리한다는 환상과 미몽에 사로잡혀 있는 이것을 보면서 고고TV 같은 경우는 아주 피가 토할 정도예요. 그럼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고TV 같은 필부가 그래도 지식 있는 사람이 이렇게 윤석열을 비판하면서 정신 차리려고 들어갈 적에 일반 국민들의 눈에서는 윤석열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 여론조사로 다 나타나고 있는데도 이 어거지로 막가파, 생양아치파,
양은이파 같은 이 우파 평론가 이것들은 윤석열이가 잘못한 것이었고 윤석열이 지지율은 회복이 된다. 대선 후보로 가면 1대1로 가면은 윤석열이가 압승을 거둘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을 밀어야 한다. 이준석을 죽여야 한다 그러는데 미몽이고 거짓이고 사기꾼들이다. 그렇게뿐이 말할 수가 없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2030과 중도층은 투표를 포기하면 포기하고 자기한테 돈을 더 주는 민주당을 찍으면 찍지. 국정농단과 탄핵 소용들이 해서 탄핵 소용들이 휘말렸으며 정신을 못 차리고 썩은 똥파리들이 다시 그냥 똥을 팔고 들어가는 이 국힘을 찍을 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포기해버리지. 투표를 안 하죠. 차라리. 윤석열은 대위기에 빠졌고 이준석은 건재할 것이다. 농담으로 따지면 고고태배가 존재하는 한 이렇게 되는 거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고고TV의 자율구동을 좀 내세요. 혼자 이렇게 싸우는 게 힘들어요. 담배값도 안 나오고 점심값도 안 나오고. 이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우파 유튜버들한테는 돈다발을 써들어가면서 말이지 이준석을 죽여라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라 그러는데 고고TV도 결국엔 누가 대선 후보가 되면 지원할 수뿐이 없어요. 그러나 합리화 공정으로 가야죠. 공정한 경선으로 가야죠. 그죠? 소심하게 싸우지 마시고 그쪽 우파 유튜버 가서 확실하게 싸우시라고 대댓글 대댓글을 달면서 이까지 하겠습니다.